저희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먼저 간단한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네. 무역회사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고 해외 경험을 토대로 하다 보니까 이쪽 분야에 계속해서 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선택하신 이유가 따로 있으세요? 저는 우선 많은 사람들이 해외에 대한 큰 로망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로망과 현실은 좀 크게 차이가 있어서 저는 좀 현실적으로 제 미래나 앞으로 걸어가야 될 길에 대해서 고민을 하기 시작했고 그러면은 이제 주변에서 대도시에 있는 한국 인가 중국인이 너무나도 많고 제대로 된 커리큘럼이 없어서 시간만 거의 다 온다라는 얘기가 많았기 때문에 좀 외곽으로 좀 한국 사람이 없는 곳으로 좀 선택을 하려고 했고 대신에 캐나다 같은 경우는 위주 유럽권 쪽이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너무나도 잘 되어 있다고 해요. 근데 사실 한국에서도 그렇고 좋은 대학에서 이름 있는 대학에서 하고 싶어 하잖아요. 공부를 하고 싶어 하잖아요. 네, 저도 그게 한몫을 했어요. 네, 그래서 캐나다에 아마 3대 5대 명문대 중에 하나가 퀸즈일 거예요. 네, 그래서 저도 토론토나 뭐 밴쿠버 이런 데 쪽은 사실 대도시에 있었기 때문에 좀 찾아보다 보니까 퀸즈 같은 경우는 킹스턴 소도시에 그래도 좀 잘 프로그램이 되어 있는 것 같아서 그쪽을 선택을 하게 됐어요. 아무래도 명문 학교고 또 컬리지가 아니라 대학교고 또 사설 어학원이 아니고 좀 이름 있는 학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과정이나 아니면 수업 뭐 교재나 선생님들 퀄리티가 좀 다를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의 뭐 차이점이나 그런 것들을 느껴보셨는지. 우선은 퀸즈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처음 경험했을 때는 사실 명문대라는 그런 좀 두려움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제일 먼저 또 그게 역으로 호감으로 다가왔던 거는 일단 레벨 테스트를 해요. 스피킹이든 라이딩이든 뭐 리딩이든 리스닝 다 해서 레벨 테스트를 한 다음에 그 레벨에 맞게 반이 나중에 나눠요. 반은 보통 몇 개가 구성이 되어 있나요? 반은 그 해에 그 학기의 학생 수에 따라서 좀 달려있고 최대 맥시멈이 15명 정도만 수업을 듣게 해서 좀 선생님과 학생들 간의 커뮤니케이션도 좀 더 자유롭게 할 수 있고 티칭이라든지 뭐 배우는 거에 대한 그런 거라든지 모두 이제 잘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도록 잘 되어 있는. 그러면 보통 교재나 이런 것들 이용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어떤 것들을 이용해요? 자체에서 만드나요? 아니면 학교에서 사설에서 살 수 있는 그런 교재인가요? 학교 서점에서 살 수가 있고요. 교재 같은 경우는 선생님마다 그리고 클래스마다 달라요. 네, 그래서 만약에 A, B, C, D 레벨이 있다고 하면 D의 레벨에 맞는 리스닝, 리딩, 뭐 스피킹, 라이딩 이렇게 4개 분야의 그 교재가 있고 이제 그게 너무 쉬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클래스에 맞게 그게 교재가 나눠져 있어요. 뭐 약간 쪽지 시험이나 아니면 그때그때마다 선생님들이 프린트물로 이런 것도 이루어지나요? 네, 선생님들이 자체적으로 이제 좀 연구하시고 좀 의도하신 방향대로 하는 경우도 있고 오히려 때로는 학생들이 좀 준비하는 경향도 있었어요. 왜냐면 워낙에 아무래도 그게 뭐라고 해야 되지? 무조건 이 코스를 듣는다고 해서 이게 끝나는 게 아니라 레벨업도 못할 수도 있고 뭐 프레젠테이션이나 이런 것들이 추가가 돼야지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에세이라든지 모든 게 다 시험이 있어요. 뭐 매달 시험이 있고 과제의 난이도나 이런 과제 성취도 이런 것까지 다 해서 그 학기를 수료할 수 있는지 아니면 그 학기를 다시 들어야 되는지 아니면 그 밑에 레벨로 가야 되는지 그걸 다 체크를 해서 그 다음에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체계적이네요. 엄청 체계적이에요. 무조건 업그레이드를 그러니까 반을 올리는 게 목적이 아니고 실력이 안 되면 다운 그레이드도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교수님들은 퀸즈 대학교에 소속되어 있는 교수님들이세요? 아니면 어학만 담당해 주시는 그냥 선생님들이세요? 제가 알기로는 어학만 담당하는 선생님들인데 그 퀸즈 컬리지에서 전문적으로 이렇게 케어하는 그런 선생님들 대상으로 좀 웬만한 경력이 있지 않는 선생님들은 없었어요. 거의 제가 알기로는 기본 10년이었어요. 보통은 그 내셔널리티는 캐네디언이 많았어요? 아니면 다른 나라에서 오신 분들도 있으셨나요? 대부분은 캐네디언이었어요. 보통 다른 학교들 같은 경우는 중국이나 베트남 선생님들도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저희는 선생님들 중에 동양계 선생님은 없었어요. 다 원어민이었고 다 캐네디언이거나 아니면 캐나다 같은 경우는 이민 국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주한 선생님들은 있었겠지만 대부분의 국적은 다 캐네디언이었어요.
이제 뭐 아무래도 클래스가 좀 많잖아요. 나눠져 있잖아요. ECTP 과정 같은 것도 있고 아니면 그냥 랭귀지 코스도 있고 지금 뭐 어떤 과정을 들으셨는지 잠깐 짧게 설명 좀 해주시고요. 클래스 종류랑 그리고 퀸즈만 있었던 특별한 수업이 있었는지 만약에 기억이 잘 안 나시면 친구들하고 말씀 나누셨을 때 우리 학교는 이런 거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있으셨으면 소개 좀 해주세요. 여기는 사실 큰 코스가 많지는 않아요. 그냥 이제 어학을 배우는 코스가 레벨로 정해져 있을 뿐이지 그게 크게 다르지는 않고 다만 이게 이제 뭐 3개월 과정으로 끊어져 있기 때문에 3개월이나 6개월 과정으로 끊어져 있기 때문에 또 한 텀씩 중간중간 쉬어갈 수 있는 텀도 될 수 있고 좀 너무 막 바쁘게 달리지 않고 정말 그 나라의 문화랑 이런 걸 좀 배울 수 있는 그런 클래스에 있었었고 저희 같은 경우는 저는 인터미디에이트 클래스였는데 그 클래스 같은 경우는 약간 중간 레벨급이에요. 중간 레벨급에서 약간 대부분 스피킹이랑 에세이, 라이팅을 좀 많이 이렇게 레벨업이 필요한 학생들이었고 그거에 관련해서 항상 에세이 과제를 매주 제출을 했어야 됐어요. 네, 매주 제출을 하면 선생님이 그거에 대해서 다 코멘트를 해주시고 내용 히스토리 문맥이라든지 아니면 단어라든지 뭐 문법이라든지 전반적인 거를 다 새롭게 해주는 그런 과정이었었고 퀸즈만의 특별한 거는 사실 퀸즈는 캐네디언 대학교에서 이루어진 그런 코스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캐나다 문화에 대해서 좀 많이 알려주는 뭐 히스토리나 아니면 컬처 이런 게 따로 수업 시간에 있어요? 컬처 수업이 있는데 그건 다 본 수업이 끝나고 진행해요. 아 교양 수업처럼 따로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액티비티라고 해서 본인이 참가할 수 있고 참가하지 않아도 선택사항인데 뭐 캐나다 음식을 만드는 코스라든지 아니면 캐나다의 스포츠를 경험해 볼 수 있는 코스라든지 아니면은 뭐 캐나다 친구들이랑 뭐 이제 뭐 같이 퀴즈나 이런 걸 게임을 하면서 그 나라의 언어라든지 슬랭 같은 걸 배울 수 있는 코스라든지 그런 게 선택이 되어져 있고 그래서 수업을 듣고 나서 그 다음에 잠시 집에 가서 쉬었다가 또 저녁 먹고 다시 이 액티비티 활동을 하다 보니까 온종일 계속 영어를 쓸 수밖에 없는 근데 그거를 계속 배우는 과정이어서 저는 그게 더 좋았던 것 같고 대부분은 학원 같은 경우는 그 수업만 끝나고 땡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되게 그런 뒤에 액티비티 프로그램도 되게 잘 정해져 있고 제일 무엇보다 좋았던 건 캐나다 그 퀸즈 대학생들이 자원봉사 활동으로 그 활동에 참여를 해요. 그래서 다 대학생들이 네네 맞아요. 본 수업은 선생님들이 하고요. 뒤에 액티비티 활동은 그 학교 학생들이 뭐 발론티어 해가지고 네 그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퀸즈 대학 학생들이랑도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가 있고 캐나다 문화도 이제 좀 더 선생님들 하다 보면은 세대 차이가 좀 있잖아요. 그쵸. 네, 그런 것도 쉽게 좀 다가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보통 풀타임 스튜던트들은 몇 시간 들어요? 수업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렇게 들어요? 풀타임은 9시부터 네 3-4시까지였던 것 같아요. 3-4시까지 그리고 나서 잠깐 쉬고 저녁에 액티비티 참여할 사람은 학교로 다시 오고 뭐 좀 외곽으로 나갈 때는 뭐 주말이나 이런 걸 이용해서 선택하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되게 또 좋다. 하나 좋았던 건 그 컬리지 코스를 듣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여행 코스가 있어요. 여행 코스도 그 학교에서 운영을 해서 스쿨버스 같은 거를 대여를 해가지고 학생들이 이제 안전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근데 뭐 밴쿠버, 퀘벡시티나 몬트리올, 뭐 나이아가라 폴 이런 데를 좀 더 이제 저렴하면서도 이렇게 넓게 여행 갈 수 있도록 그것도 지원이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또 본인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되고 해서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이제 액티비티들도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그동안 참여했던 것 중에서 제일 재밌었던 프로그램이나 아니면은 이게 남아있다면 이거는 꼭 가셔야 된다고 추천해줄 만한 프로그램이 있으실까요? 저는 사실 뭘 하나를 꼽기는 사실 쉽지 않은 것 같아요. 퀸즈는 워낙 그냥 본 프로그램도 너무 좋았고 액티비티도 너무 좋았기 때문에 근데 오히려 액티비티를 참여를 안 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왜죠? 그건 이제 본인들이 쉬고 싶거나 아니면 과제량이 많아서 사실 참여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것 또한 저는 기회라고 생각하거든요. 과제를 그냥 참여하면서 온전히 자기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요? 네네. 그래서 그냥 저는 이 오후의 시간들도 학교에서 주어지는 그냥 무료 프로그램이고 그리고 또 거기 현지 대학생들이랑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게 어울릴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고 저는 오히려 거기서 친구들이랑 만나면서 그 퀸즈 대학교에서 하는 또 다른 모임에도 참석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유용한 정보도 얻을 수 있으니까 본 수업뿐만 아니라 그 활동도 같이 참여하는 걸 저는 좀 추천하는 편이에요. 국제 이제 비율이나 학생 수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15명 정도 됐는데 공부하셨을 때는 가장 많은 국적이 뭐였어요? 저희는 일본 친구들이 좀 많았어요. 일본 친구들이 많았고 그 다음에는 다 대부분 그냥 소수 뭐 이렇게 뭐 중국도 뭐 몇 명 되고 이렇긴 했지만 그래도 일본은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서 일본 대학교에서 어학연수 프로그램 교환학생 프로그램처럼 거기에 지원하는 그게 있었던 걸로 기억해요. 약간 그런 계약을 맺어서 오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 애들 같은 대학교 애들이 같이 좀 와서 어울리는 경우도
경험도 있었고. 그러면 우선 정리를 해보면 네. 다른 학교라는 다른 게 아무래도 대학교, 그것도 좀 이름 있는 대학교이기 네. 때문에 좀 체계적이고 그리고 정말 영어 공부를 하고 싶고 캐나다 문화를 이제 뼛속까지 체험하고 싶은 사람들한테는 되게 좋은 네. 코스다라고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네. 그리고 저는 또 하나 안전해요. 네, 거기는 대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위험한 그런 밴쿠버나 토론토 같은 경우는 그런 위험한 지역이 있어요. 네. 그런데 킨스턴은 위험한 지역이 없어요. 네, 그래서 부모님들도 안전하게 그 학교를 좀 선택할 수 있는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해요. 네, 이제 지역에 대해서 살짝 여쭐게요. 아무래도 킹스턴 지역이 다른 학생들한테는 조금은 생소할 수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어학연수를 선택하신다고 하더라도 부모님들이나 이제 대학교 친구들 같은 경우가 밴쿠버나 토론토를 찍어서 오세요. 거기가 아무래도 좀 재밌잖아요. 근데 네, 킹스턴 지역을 선택을 어떻게 하실 수 있었고 왜 하셨는지 좀 궁금해요. 어학연수를 첫 번째로 선택한 계기는 언어도 있었고 해외 경험도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내가 다른 사람이랑 차별화될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고 그때 당시에는 또 너무나도 많이 가는 추세였기 때문에 뭐 어디는 가면 되겠지라는 것도 있었는데 저는 좀 차별적인 걸 좀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생각했고 도시는 좀 더 많은 것들이 있고 한국인들도 사실 많이 가기 때문에 저는 이 사람들과 다릅니다라고 선택할 수 있는 게 저는 지방이었어요. 첫 번째로는 그래서 좀 외곽 지역으로 찾아봤고 두 번째로는 제가 스펙을 좀 쌓고자 싶었어요. 그러려면 스펙을 쌓으려면은 이름 있는 대학에서 이름 있는 코스로 해서 어떤 스토리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었고 마지막으로는 프로그램을 저희가 어차피 그냥 무료로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돈 주고 가는 거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체계적으로 되어 있는 곳이어야지 내가 돈도 아깝지 않고 시간도 아깝지 않고 나중에 이걸 써먹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킹스턴 지역의 퀸즈로 선택하게 됐어요. 남들은 체계적으로 그리고 야무지게 선택하셨네요. 제가 욕심이 많아서 백인, 킹스턴 지역에 백인이 많다고 알려져 있어요. 네네. 정말 높은지 우선은 많이 궁금해하세요. 왜냐면 많다고 하더라도 최근에는 이민자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많다고 해서 갔더니 중국인들이나 베트남인들 너무 많고 혹은 뭐 인도나 필리핀들 너무 많아서 실망스러웠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백인 비율이 정말 많았는지도 궁금하고요. 또 대학교이다 보니까 컬리지랑 다르게 로컬에 있는 친구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 또래들이 네네. 정말 교류를 잘 할 수 있는지. 우선은 사실 중국인들이나 인도인들은 여기 킹스턴 지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맞죠. 많아요. 네. 이들을 피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에요. 그쵸.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걱정하거나 해서 차라리 피하시지 말고 저는 차라리 현지에 가서 현지 사람들이랑 친구를 되는 방법을 저는 찾았으면 하거든요. 저 때도 중국인들이 많았어요. 어디든 맞아요. 토론토보다는 적다라는 게 장점이고요. 그쵸. 확실히 적긴 해요, 진짜. 그리고 킹스턴 지역은 워낙에 지방이 있다 보니까 약간 나이 드신 분들이 많으세요. 캐네디언 중에 나이 드신 분들이 많아서 이제 노후를 즐기러 오시는 분들도 좀 있고 특히나 킹스턴 지역은 대학교가 퀸스가 있고 컬리지 대학이 하나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군인들이 갈 수 있는 그런 왕립사관학교. 그 학교가 있기 때문에 대학생들 중심으로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더 장점이에요. 그 다음에 저는 로컬 대학생들이랑 현지 사람들이랑 교류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거를 할 수 있었던 방법도 퀸즈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최대한 많이 참여를 했고요. 거기에서 계속 이제 뭐라고 해야 되죠? 계속 뻗어나갔어요. 그래서 누구 소개시켜주고 아니면 같이 뭐 파티 아니면 모임 같은 거 가고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거기는 사실 대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좀 이렇게 뭐 다운타운이라고 하기에는 좀 뭐하지만 그런 지역에 가면은 대학생들이 되게 많기도 했고 도서관에서도 되게 많아요. 도서관이 따로 많아요? 국립도서관이나 뭐 이런 것들? 대학 도서관이 되게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퀸스 프로그램을 들으면 학생증이 나와요. ESL 학생임에도 불구하고요. ESL 학생이지만 퀸스 대학 학생증이 나와요. 그래서 그 학생증으로 책도 빌릴 수 있고 거기에서 스포츠 짐이라든지 이런 거 다 이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걸로 교통카드도 다 이용할 수 있거든요. 디스카운트 이런 것도 되세요? 그쵸.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제로 모르거나 이러면은 그 캐나디안 그 학생들 중에 도서관에서 아르바이트하는 친구들이나 봉사활동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럼 그 친구들한테 에세이 쓸 때 이게 맞는지 한번 확인해 줄 수 있냐라고 물어보면 걔네도 이제 신기하고 저도 이제 좀 배워야 되니까 이렇게 좀 더 이렇게 알려주면서 또 교류할 수 있고 이런 방법들이 좀 많았었던 것 같아요. 그게 욕심이 많으셔가지고 혼자만의 하신 건가요? 아니면 그 친구들이 그런 거에 익숙한 친구들인가요? 캐네디안 사람들은 익숙해요. 가르쳐주고 뭘 도와주고 하는 게 되게 익숙하고 캐네디안 사람들은 제가 가장 좋았던 건 캐네디안 사람들은 되게 친절해요. 그쵸. 되게 따뜻해서 뭐 하나만 이렇게 조금 불편해하거나 어려워하는 게 있으면 좀 먼저 찾아가서 도와주려고 하는 성향도 있고 그리고 뭘 물어보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막 거리껴하거나 이러지도 않아서 저는 생활하기는 제일 편한 곳이지 않았나 싶어요. 정말 역시 친절한 캐나다 같네요. 네. 그리고 온타리오주에
토론토가 물가가 되게 비싼 거 아시죠? 네네. 근데 이 지역이 어린 친구들이나 아니면 조금 욕심 있는 부모님들 사이에서 물가가 저렴한데 교육률이 높은 곳으로 되게 많이 알려져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학교도 왕립학교나 아니면 퀸즈 대학교가 워낙 잘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물가가 실제로는 어떤지가 궁금해요. 물가는 사실 도시보다는 저렴하긴 해요, 진짜. 제가 토론토 갔을 때랑 밴쿠버 왔을 때보다는 사실 저렴하긴 한데, 그렇다고 막 그렇게 저렴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이제 뭐 렌트비나 이런 거는 저렴한 네네. 편인데 네. 일반적인 뭐 생필품이나 이런 거는 토론토나 뭐 밴쿠버랑 그렇게 다르진 않다. 아니, 의외로 생필품이나 이런 건 저렴한데, 이제 뭐,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쉐어 공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룸이나 이제 홈스테이 같은 비용들은 조금 비쌀 수 있지만, 그 다른 비용들은 학생들이 생활하기에는 나쁘지 않아요. 한 달 동안 어제 그러니까 용돈이나 아니면 생활비로는 어느 정도 쓰셨어요? 저는 그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게 제 주거지에 따라서 비용이 조금씩 달라졌어요. 그렇죠. 네. 그럼 개인 이제 주거지 빼고 네. 보통 이제 개인 용돈으로는 근데 그거는 사실 본인의 성향에 차이인 것 같아요. 어렵죠 이런 거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노는 목적이 아니었어요. 캐나다에 간 건. 무조건 공부하고 내가 뭘 따내기 위해서 갔기 때문에 뭐 술 마신다거나 뭐 친구들이랑 뭐 어울려서 외식 한다거나 이러진 않았어요. 네, 그거를 최소화하고 대신에 내가 뭐 활동하면서 들어가는 비용 그걸로 얻어지는 것들을 위해서는 가감없이 투자를 했지만 그 외에 뭐 막 여행할 때 오히려 돈을 좀 많이 쓰지 실제 생활할 때는 그렇게 많이 투자를 안 했던 것 같아요. 학생분들한테 너무 좋은 표본이신데요? 그러면 아까 주거지 얘기를 해주셨는데 일단 주거지 형태가 궁금해요. 이제 어머님들도 그렇고 학생들도 되게 불안해하는 게 가장 주거지예요. 홈스테이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기숙사 살 수도 있고 아니면 조금 이제 좀 거주를 했다 그러면은 혼자 살고 싶으니까 자취를 하거나 아니면 쉐어 이런 것도 많이 하잖아요. 다 살아보셨는지 아니면 한 군데만 집중하셨는지 아니면 보통 그 비용이 어느 정도였는지 살짝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기숙사랑 홈스테이랑 룸쉐어를 다 해봤어요. 기숙사 같은 경우는 저도 사실 불안했기 때문에 홈스테이는 복불복이라는 얘기도 많았고 그렇다고 룸쉐어에 대해서는 처음에 개념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기숙사로 생활을 시작했는데 현지 대학생들이 쓰는 기숙사다 보니까 안전하긴 하고 대신에 비용이 비싸요. 네, 비용이 비싸서 저는 기숙사는 경험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기숙사 같은 경우는 저는 거의 800불 정도 들었었던 것 같아요, 비용이. 근데 거기에서 다 막 시간 되면 셧다운되고 막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건 좀 철저해서 완전 어린 부모님, 아이들을 가지고 있는 부모님들은 더 보내기는 편하겠지만 그래도 대학생들 중심으로 좀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어리면 받아줄까라는 좀 전 의문이 있고 두 번째로 홈스테이는 편해요, 사실. 그쵸. 네, 편한데 저는 크게 이익적이진 못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홈스테이는 사실 여기서도 내가 먹고 싶은 거를 맘대로 해먹기가 쉽진 않아요. 왜냐면 남의 집의 주방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선택한 게 전 룸쉐어였거든요. 네, 누구한테 컨트롤 받지 않고 대신에 내가 비용을 절약할 수도 있고 때로는 내가 먹고 싶은 대로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세 가지 다 룸쉐어는 보통 뭐 한국 분들하고 안 맞는 분들하고 만날 수도 있지만 다국적 룸쉐어도 하시잖아요. 어떤 형태를 선택을 하셨어요? 대부분 한국 사람들은 그냥 아파트 들어가요. 한국인들끼리? 네. 그럼 한국인들끼리 같이 사셨어요? 아니 저는 그게 너무 싫어가지고 한국인들을 최대한 피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3명이서 룸쉐어 하는 거였는데 2명 다 퀸즈 대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었고 한 명은 네덜란드계 사람이었고 한 명은 터키계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부모가 이제 이민 와서 캐네디언이 된 친구들. 그래서 이제 대학교를 다니시고 되게 좋은 케이스였던 것 같아요. 다국적인데 또 퀸즈 대학교 학생들하고 같이. 근데 워낙 퀸즈대 애들은 1학년 때는 진짜 대부분 다 기숙사 들어가거든요. 근데 2학년 때부터는 룸쉐어를 되게 많이 해요. 네, 그래서 차라리 저는 룸쉐어를 좀 추천하는 편이거든요. 그리고 시골이라고 아까도 말씀을 하셨는데 교통수단이 원활하지 않고 좀 편리하지 않다는 얘기는 있어요. 네네. 근데 아무래도 캐나다가 도시가 아니고서는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다운타운까지 이제 좀 갈 수 있는 그런 게 있는지 아니면 킹스턴 내 교통수단은 편리한지 그런 것들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거를 주로 이용하셨고 어떤 게 좋다 이런 정도야? 저는 우선 그 퀸즈 대학교에서 학생증이 나와요. 네. 그 학생증으로 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가 있거든요. 무료로요?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는 그걸 좀 많이 이용했고 킹스턴이 워낙 작기 때문에 지하철이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 버스로 이동을 해야 되고 그 버스 배차라든지 이런 것만 맞추면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봐요. 다운타운이 사실 학생들이 있는 소도시이기 때문에 그렇게 막 밴쿠버나 토론토처럼 완전 삐끗번쩍하게 그렇게 되어 있지가 않고 그냥 학생들이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크게 이동하는 데는 어렵지가 않고 택시도 사실 부르면 잘 오기 때문에 크게 막 도시가 작아서 오히려 이동하는 게 덜 불편해요. 택시는 아니고 버스 이렇게 다니니까. 네. 뭐 그러면 캐나다는 좀 주거지랑 학교랑 아니면 이제 생활하는 데가 좀 나뉘어져 있잖아요. 그 버스가 주거지에 있는 그 마을? 타운까지 잘 들어와요? 네, 거기는 킹스턴 같은 경우 워낙 적어서 사실 다운타운이랑
뭐 거주지랑 크게 차이가 구별되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좀만 뭐 학교에서 뭐 몇 번 좀 사실 15분 20분 걸으면 다운타운 가거든요. 근데 이제 불편한 학생들은 버스를 타는 거고 아닌 학생들은 대부분 그냥 빽빽 내고 그냥 운동화 신고 이렇게 걸어가요. 왜냐면 캐나다 그 킹스턴이 거기에 온타리오 레이크가 있을 거예요 아마. 그 길에 따라서 햇살 맞으면서 이렇게 쭉 걸어가거나 아니면 캐나다 대학생들은 사실 자전거를 타요. 아 너무 좋다 자전거. 자전거를 타기 때문에 굳이 교통수단이 필요가 없고 네, 교통수단을 필요로 할 때는 그냥 밴쿠버나 토론토 가셔서 지하철 타시니 그럼 굳이 뭐 네. 대학생인데 물론 어학연수긴 하지만 굳이 뭐 차를 꼭 얻어 탄다거나 그쵸. 그런 일이 없네요. 그쵸.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참 많이 춥죠 캐나다는. 킹스턴도 온타리오주고 또 저희가 지도를 보니까 5대5 이렇게 걸쳐 있는 지역이더라고요. 제가 5대5를 가봤는데 정말 춥더라고요. 많이 춥나요? 날씨를 굉장히 중요하세요. 눈은 많이 오는지 얼마나 추운지 사람은 살 수 있는지 등등 많이 궁금해하시거든요. 어떤가요? 추워요. 진짜 엄청나게 추워요. 엄청나게 추운데 되게 재밌어요. 언제부터 눈이 오기 시작해요 보통? 보통은 한 11월 후반부터 눈이 오기 시작해서 4월까지 오는 것 같아요. 그 딸기 눈 같은 거는 4월달까지 오는데 진짜 눈이 많이 와요. 정말 눈이 많이 와서 캐나다 겨울에 패션 이런 거 생각하면 안 되시고 정말 긴 어그부츠나 어그부츠도 안 돼요. 그 레인부츠 신고 다니셔야 되고 롱패딩 네, 롱패딩 무조건 입어야 되고 캐나다 부스가 그렇게 유명한 이유가 있어요. 엄청 춥기 때문에 계속 껴입어야 되고 근데 캐나다는 겨울에 눈이 너무 이뻐요. 그쵸. 눈이 진짜 반짝반짝거려서 그냥 눈이 와도 행복한 그런 나라예요. 네, 킹스턴 날씨도 춥다고 합니다. 네. 근데 킹스턴은 진짜 가을에 너무 이뻐요. 캐나다가 그 단풍 그게 국기잖아요. 진짜 이뻐요. 네, 진짜 이쁘고 여행 다니기에 정말 딱 좋은. 가을이 보면 겨울이 무섭지가 않을 만큼 이쁜가요? 저는 겨울도 추천해요. 그런 겨울을 겪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눈이 진짜 종아리 넘어서까지 와요. 쌓여 있어요. 근데 또 그 나라 사람들의 그 눈을 대하는 방식이라든지 네, 그런 걸 또 배울 수 있는 계기라서 오히려 두려워하지 말고 추우면 추운 대로 또 겪어보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너무 좋은 추천인 것 같아요. 추우면 추운 대로, 더우면 더운 대로 즐길 수 있게. 킹스턴 되게 아름다운 도시 것 같네요. 들으면 들을수록. 맞아요. 대학생들이 어학연수를 갔을 때 가장 궁금해하고 그리고 가장 하고 싶은 것들이 아무래도 모임이나 로컬이나 아니면 캐네디언들 혹은 꼭 캐네디언들이 아니더라도 국제 다양한 나라에서 온 친구들하고 하는 모임이나 파티나 이런 것들을 되게 로망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커뮤니티를 이용해서 모임을 만날 수 있거나 아니면 이용해 보셨거나 혹은 거기서 있었던 뭐 재밌는 일화나 아니면 꼭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대학생들이 사실 킹스턴에 많이 가는데 그만큼 사실 캐나다를 누리지 못하고 오는 친구들이 많아서 정말 추천하는 건 그 나라 축제를 좀 많이 이용하셨으면 좋겠고 그 축제를 그냥 단순히 왔다 가는 게 아니라 거기서 발런티어를 직접 지원을 하세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토론토에 토론토 국제영화제가 있어요. 그게 되게 유명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로 발런티어 지원해서 토론토를 그때 여행을 했어요. 네, 거기에서 2박 3일, 일주일 정도 거주를 했어야 됐거든요. 그리고 토론토 국제영화제에 발런티어를 하려면은 구술 면접을 봐야 돼요. 영어도 그럼 어느 정도 돼야 된다는 네, 에세이도 1차 서류 면접이 있고 2차 구술 면접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나중에는 본인들한테 스펙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는 이게 되게 큰 장점으로 다가왔었거든요. 토론토 국제영화제면 아마 4대 영화제 중 하나일 거예요. 네, 되게 큰 영화제로 저도 알고 네, 있거든요. 이게 9월에 있어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한 5월부터 이렇게 뭐가 이슈가 나올 거예요. 노티스라든지. 그래서 저는 그거 잘 타이밍을 몰라가지고 계속 메일을 보내긴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경험해보시면 될 것 같고 나중에 다우처라고 해서 그 발런티어 학생들이 볼 수 있는 영화들이 있어요. 선택해서. 네, 그런 것들도 있고 너무 좋은 기회네요 이런 그런 거는. 것도 있고 오타와 축제도 있어요. 튤립 축제 이런 거. 네, 튤립 축제도 있고 오타와 윈터루즈 축제라고 해서 거기에서 썰매 타거나 우리나라처럼 얼음으로 뭐 성을 만들어 놓거나 이런 거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발런티어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진짜 캐네디안 시민들이랑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고 거기에서 또 이렇게 여러 가지 경험도 해볼 수 있고 저는 또 킹스턴에서 엑스포 같은 것도 했었어요. 킹스턴 지역 내에서 엑스포를 먼저 했고 그 다음에 친구들한테 이것저것 이제 물어보면서 이런 건 없냐 저런 건 없냐라고 해서 대학 내에서 그런 뭐라고 하죠? 그 적십자 이런 것처럼 그런 봉사활동 모임이 있거든요. 그럼 그게 이제 마을이나 이런 데에서 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학생들 대상으로 뭐 설문조사라든지 이런 것도 할 수 있어요. 그럼 그걸 발런티어해서 뭐 조금이라도 말을 걸 수 있고 입을 트일 수 있으니까 그런 걸 좀 많이 경험해 보셨으면 해요. 아무래도 대학교다 보니까 이런 봉사활동이나 이런 인포가 많은 것 같아요. 맞아. 킹스턴이 작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래도 꼭 지금까지 그리운 음식이나 아니면 그리운 장소는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나만 아는 킹스턴 핫플레이스나 혹은 꼭 먹어봐야지 되는 맛집 아니면 좀 놀기에 참 좋다 한 번쯤 공부 스트레스나 아니면 친구들하고 놀러가서 좀 스트레스 풀기 좋다 하는 장소가 있으실까요? 저는 온타리오 레이크였던 것 같아요. 이게 학교에서 조금만 걸어가면 한 10분 거리에 있거든요. 네. 그냥 다운타운이나
내에 그런 격차 같은 게 있어요. 샌드위치 팔거나 이런 게 현지 로컬 핫도그라고 해서 그걸 사가지고 온타리오 레이크에 가서 그 벤치나 잔디에 앉아서 그냥 햇빛 맞으면서 이렇게 먹는 걸 전 제일 추천해요. 왜냐면 한국에서 대학생들이 사실 너무 바쁘게 움직였고 미래에 대한 걱정도 있잖아요. 근데 그냥 캐나다를 즐기고 본인이 현재 위치한 그곳에서 좀 그 시간을 누렸으면 하는 곳이 이곳이거든요. 약간 한강에서 치맥하는 그런 느낌이 맞아요. 네. 나요. 그리고 캐네디언 대학생들은 심지어 거기서 그냥 옷 벗고 수영도 해요. 아, 그 레이크로 바로 네, 뛰어드는 거예요? 네, 뒤에 바로 뛰어들어요. 그냥 옷 입고 있다가 배낭에서 이렇게 옷 다 넣어가지고 바로 옷 벗고서 그냥 뛰어들어요. 이런 게 되게 어떻게 보면 컬처 쇼크일 수도 있고 네. 되게 신선한 맞아요. 충격일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저는 네. 그런 거 추천하고 캐나다는 사실 하키가 되게 잘 되어 있어요. 하키 맞아요. 경기 그래서 그 대학 내 하키 그런 경기도 볼 수 있었던 것 같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하키부들? 네. 그런 거 해서 차라리 그런 거 보러 다니기도 하고 펍이라고 있어요. 다운타운에. 그래서 걔네는 약간 윙인데 좀 달달한 윙이거든요. 거기에 맥주 한잔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너무 좋네요. 자연이랑 제일 동화되면서 진짜 대학교 캠퍼스 생활을 누릴 수 있는 곳인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 저는 킹스턴에 있으면 그냥 자연을 좀 많이 누리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킹스턴에 가는 이유는 사실 그냥 공부만 바라보고 가는 거잖아요. 근데 자연이 진짜 한몫을 해요. 그리고 킹스턴에서 누렸던 그 시간들을 가지고 도시에서 비교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행을 가서 토론토나 밴쿠버나 이런 데 가서 그래서 저는 그냥 뭐 쇼핑이나 이런 거 사실 잘 안 되어 있어요. 작은 소도시다 보니까. 근데 자연은 진짜 잘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저는 그런 온타리오 레이크 가면 사실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많고 저는 교회도 가는 거 추천해요. 캐나다 같은 경우는 약간 뭐라고 해야 되죠? 약간 기독교 베이스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인교회도 갔지만 현지 교회도 갔었어요. 그래서 현지 교회 가서 그래서 그게 팔럭이라고 하나요? 그 사람들끼리 또 음식도 같이 먹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또 나는 여기서 왔고 나는 이런 걸 잘 모르겠다라는 그 사람들도 친절하게 얘기해주고 또 그게 또 하나의 모임이 돼서 저는 한 번도 몇 번 갔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좀 많이 적극적으로 움직이시면 사실 킹스턴이 지방이지만 할 건 많아요. 오히려 조금 에이지가 높다 보니까 더 알려주고 싶으신 것도 맞아요. 많고 더 네. 친절함을 베푸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되게 좋네요. 마지막 질문인데요. 이제 어학연수 하시는 동안에 이제 개인적으로 느꼈던 느낌이나 아니면은 이제 킹스턴 지역이나 퀸즈 대학교로 어학연수를 계획하고 계시는 분들한테 이제 당부의 말씀이나 아니면은 꼭 오라라는 이제 추천의 말씀이어도 되고요. 한마디 해주시면 좋겠고요. 저는 주변의 친구들이나 후배들한테 정말 많이 추천을 했어요. 킹스턴에 가라고. 왜냐면 정말 계속 말해왔지만 킹스턴은 한국 사람들이 없어요. 저는 중국 사람들도 영어는 잘하거든요. 그래서 중국 사람 있는 건 나쁘지 않아요. 한국 사람만 없으면 되거든요. 그게 베스트 도시가 킹스턴이에요. 근데 시스템이 너무 잘 되어 있어요. 근데 자연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베스트 플레이스거든요. 그래서 킹스턴 같은 경우는 위험 지역도 아니고 워낙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곳으로 저는 꼭 가셨으면 좋겠고 사실 제일 중요한 건 도시에 가면 다른 게 보여요. 다른 편리한 생활들이 보여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곳에 왜 왔는지 기억을 못 하거든요, 나중에. 근데 너무 없다 보면 정말 캐나다에 깊이 스며들. 사실 저는 킹스턴, 퀸즈에 있으면서 부족했던 건 없었던 것 같아요. 거의 이제 완전 별점 5개 중에 5개요. 5개. 저는 다시 가라고 해도 거길 다시 선택할 거예요. 그런데 더 추천하고 싶은 거는 저는 퀸즈 대학생은 아니었어요. 사실 퀸즈 ESL이었으니까. 근데 퀸즈 대학교 수업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냥 누구나 다. 그래서 저는 좀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한국 학교랑 뭐가 다른지, 학생들에 대한 자세가 어떤지, 그리고 퀸즈 대학교의 도서관이 되게 잘 되어 있어요. 그 도서관을 좀 꼭 가보셨으면 좋겠고, 나라 학생들이 어떻게 하는지 좀 본인 스스로 이렇게 좀 다시 되새김질 할 수 있는 시간이 되고 또 미래를 선택할 수 있는 좋은 방향이 될 것 같아서 저는 퀸즈는 적극